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병영국가라고 비웃고 있죠. 그리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군사복무 내란이 가장 긴 국가입니다. 군사복무 내란이 10년이거든요. 저희 때는 13년이었습니다. 청춘을 고스란히 조국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사회가 병영국가라고 비웃는 북한에서는 군사복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아야 되겠죠. 군사복무 10년 동안 있은 일을 쭉 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과 북을 다 살아본 저로서는 남과 북의 병력 제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우월하다고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국가고 군사복무도 10년 이상씩 하니까 징병제 국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한은 징병제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단편적 신뢰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그 사람 군사복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날리는 박상학이, 인민복이 그리고 탈북자 단체장들인 강철한, 김은강, 성폭행범이라는 장진성이 맨날 개꾸만 꾸는 강명도 등도 모두 군사복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징병제 국가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죠. 북한 사람들은 군사복무는 국민의 최대 영예로 여깁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북한 헌법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조국 보위는 국민의 최대 영예다 이렇게 해요. 군대 초모를 4월 아니면 9월 1년에 2차례 하거든요. 4월하고 9월에 1년에 2차례를 하는데 이때면 초모기간이면 군사동원부 앞에 거기는 인민군 입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는 군대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울며불며 난리도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제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8월에 제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우리 또래는 그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 그때 무상광산의 노력이 부족해서 난리 칠 때거든요. 그때 국가적으로 그 무상광산의 노력을 충원해주기 위해서 제대군인들을 그래서 계속 보냈습니다. 무상광산에 1000명씩 2000명씩 그런데도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학교 졸업생들도 무상광산 대형차 양성소 그리고 또 기능공 학교들에서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또래 친구들은 신체검사에서 조금만 결함이 발견돼도 불합격시켜가지고 무상광산 대양차 운전수 양성소 그 다음 광산 기능공학교 그 다음 광업전문학교 이런 데 들여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는 군사복무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군사동원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친구들은 또 울며불며 난리 아니었죠. 예?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서명성이라는 친구 있는데 서명성이라는 친구네 아버지 뭐였냐면 무상광산의 운수대 대장이었거든요. 큰 트럭만 해도 몇백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 있는 간부입니까. 광산 책임비서도 그 광산 지배인의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그때 고등중학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학교에서 지금 자동차 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광산 지배인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다가 그 부탁한 겁니다. 너네 아버지 보고 자동차 한 대 좀 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광산 집에 있는 집 앞에 살았거든요. 우리 그 친구네 집이. 아버지가 운수대장하는. 그러니까 지배인이 그 자기 딸한테다 술 들려서 고급 술을 몇 병 들려가지고 야, 저 앞집에 저 운수대 대장 아저씨한테 가서 자동차 좀 빌려달라고 해. 아버지 못해 그런 거.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광산 지배인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거든요. 예, 고모였습니다. 그 사람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216 벤츠 타고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 우리 친구의 아버지한테 술 가지고 와서 술 마치면서 저 아저씨 자동차 좀 빌려주세요. 학교에서 자동차 필요되는데요.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배인이 그 우리 친구네 아버지한테다 리물로 갖다 준 그 술을 또 우리가 또 훔쳐서 우리 마셨죠.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군대를 못 갔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힘 있는데도. 군사동원부도 물론 자동차 쓸 일이 많죠. 그러면 부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 친구. 신체검사에 불합격 맞고.
그 친구 무슨 난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조성수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일 제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예? 우리 김민철이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갔고, 박문길이 그건 김천공업종합대학에 갔고요. 그리고 전철진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그 974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를 했습니다. 측근 경호를. 그러다가 거기서 974에서 제대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고, 제가 북을 떠나오기 전에는 당중앙일의 행정부 책임주도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성수라는 친구도 학과경에 나게 되면 군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친구가. 조성수가 저하고 같이 그 고등물리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고등물리 전문학교를 졸업했는데 신체검사 불합격되게 되면 그 고등물리 전문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고등물리 전문학교는 인민군 군사지휘관 후비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군사학교라고도 부릅니다. 군사학교, 사관학교 이렇게도 부르죠. 그런데 거기를 못 갔습니다. 못 가게 된 겁니다. 신체검사 불합격돼서 생맹이니까. 그래서 그 조성수가 자기 생맹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5학년 때 그 신체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5학년 때 먼저 하고 6학년 때 기본 신체검사를 하죠. 그런데 5학년 때 자기가 생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성수가 생맹 그 책 검사하는 책 한 이만큼 두껍거든요. 이 남한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게 숫자 있고 글 있고 하는 거 빨간 무슨 점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의사가 번지죠.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성수 그 생맹 그 때문에 신체검사 합격 받겠다고 그 책을 다 암송냈습니다. 아예 다 못 보는 건 아니니까 책 보고 저기 몇 번이네? 그렇게 하면 저기 뭐야겠네? 이렇게 다음 장은 뭐이네? 이렇게 암송을 냈다는데요. 형태를 보고 그 정도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입대하겠다고 신체검사 합격되겠다고. 그리고 또 정강일이 같은 경우는 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이 좋지 않은데 간 검사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들어갈 때 물엿을 마시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줬죠. 물엿 마시게 되면 그 이 간 검사에 간 수치가 잘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는 물엿 마시고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결핵을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폐에 이렇게 무슨 석회화 됐습니다. 석회화 된 그런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신체검사에서 걸릴까봐 저는 또 담배를 피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게 되면 폐에 연기가 차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기 차게 되면 그러면 이 엑스레이 촬영에도 잘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어머니가 의약품관리소에서 부기원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선생님들 다 합니다. 홍강철이 딱 보면 쟤는 약국 부기원 내 아들이네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선생들한테다 또 돌아가면 말했죠. 뭐 담배도 찔러주고 뭐 간식도 찔러주고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째 신체검사에 합격됐었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체검사에 합격되게 되면 그 군사동원부에서 도군사동원부로 올라가는 그런 날짜를 정해줍니다. 날짜를. 그러면 친구들하고 성별회를 준비하는 거죠. 성별회. 근데 성별회는 군대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군대에 가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은 가지 못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군대에 간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그런 영예를 얻은 내가 친구들한테 한턱 쏠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거거든요. 군대 가는 친구가 성별회에 내는 겁니다. 한턱 내는 거죠. 네? 그 성별회에는 선생님들도 초청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초청합니다. 군대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성별회에 왔다가 돈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학습장, 만년필, 볼펜 이런 것도 또 주고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증 가방. 우리는 이렇게 당증을 요만한 그 가방에 이어서 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다니거든요. 그 당증 가방하고 당증 넣는 그런 알루미늄 케이스 있습니다. 스테인으로 된 것도 있고 알루미늄도 돼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케이스도 선물로 줍니다. 조선노동당에 꼭 입당을 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조선노동당에. 그 당증 가방 안에 우리 청년동맹 맹원증이 있거든요. 그 청년동맹 맹원증은 녹색입니다. 녹색. 뚜껑이. 녹색 뚜껑으로 된 그런 녹색 표지로 된 그런 청년동맹 원증을 맹원증을 거기다 넣고 군대를 가는 거죠.
갔다 돌아올 때는 꼭 빨간 거로 바꿔오라 이런단 말이에요. 꼭 빨간 거로. 그러니까 당증은 조선노동당 당증은 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을 빨간색으로 꼭 바꿔가지고 오라 하는 거죠. 군사복무 10년 동안 조선노동당 당원증 하나만 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그 군사복무는 훌륭하게 마친 겁니다. 그 조선노동당 당원증 하나도 가지고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다는데요. 군사복무 잘못하면 군사복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되면 입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기 제대한 그 친구라고 해도 제대군인이라고 해도 입당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친구들은 또 집에 들어와서 또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입당 못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군사복무 하는 동안 정말 군사복무를 충실히 하죠. 당원이 되기 위해서. 당원도 또 어느 때 시키냐면 제대 말년에 시킵니다. 제대되는 해. 그러니까 만 10년 군사복무를 해야 된다면 9년 동안 그 쓰거지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입당을 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정당원이 아니고 대체로 후보당은 제대되기 몇 달 전에 입당을 탁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사복무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기되면 입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입당 못하고 집으로 가게 되면 집에 가서 또 그다음 머리 못 쳐들고 이렇게 다니죠. 그죠? 구석구석마다 찾아다니면서. 저는 군사복무는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군사복무 중 사고로 다쳐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국가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병제냐 우무병제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떠돌지 않게 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도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